네,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완전 추락한 거예요. 엑기스만.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꼭. 뭘요? 림보드. 저기요.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예요. 네. 그 전에 한번 창업 로드맵 IF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IFC에서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보시면은 에어비앤비도 보이고, 무지 많죠?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등.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이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고객에게 다가가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한 번쯤 계획을 해보는 작업이 될 텐데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툴 중에서 린 캔버스, 린 보드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시장 검증, 빠르게 시장을 검증을 한다. 그 두 번째는 이 1년, 사업 1년의 과정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10억을 다 해서 만든 다음에 시장에 내놓으면은 만약에 이 시장이 원치 않는다 라고 해버리면은 나 이거 10억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빠르게 확인하는 거를 1억만 놓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제품,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출시를 일단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남는 자산을 갖고 이거를 계속 정정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것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CB 인사이트에서 보면은 스타트업이 망할 확률, 실패할 확률에서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시장이 원치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가 1위. 그래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든 게 바로 이 린 캔버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 1년의 과정, 사업의 1년의 과정, 고객 정의부터 이게 판매되고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 1년의 과정을 한 장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내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화면에 들어가서 린 보드. 이런 거 검색할 때 약간 불안해요. 이상한 키워드 자동 완성 나올까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이 모델은 여기 조성주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한양대 MBA 이제 졸업반인데 1번에서 9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7, 8, 9는 오늘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고객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사업하는데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업 방향이 뒤죽박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중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점 고객이 누구인지, 이게 딱 1번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뭔가 해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고객 문제가 되는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고유 가치 제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뭐 약간 이런 가치를 제안을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던지는 핵심 멘트. 네 번째는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당신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낼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수익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채널이에요. 내가 모델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팔 건지 이 고객분들에게 그러한 정의까지 내리는 게 정말 약식의 림보드라고 보시면.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배웠던 린 캔버스는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금 달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린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린 캔버스는요 어떻게 됐죠?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고객 세분화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고객 가치 제한이에요. 세 번째는 고객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라인, 그쵸? 유통 라인이고, 네 번째로는 고객 관계예요. 고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 고객 관계.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키 파트너, 맞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핵심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키가 핵심 파트너. 그 다음 또 뭐예요? 핵심 자원, 그죠?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그 다음에 뭐예요? 비용 구조.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구하는 게 린 캔버스고, vs 린 뭐라고 했죠? 린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린 보드는 어떻게 다른가? 린 보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객 세분화가 아니라 뭐예요? 다 vs 해놓고, 그러면요, vs 자, 이렇게 하고, 고객 세분화 대신에 뭐다? 대상 고객을 설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고객 가치 제한은 똑같아. 이건 똑같아. 고객 가치 제한은 똑같아요. 그리고 채널 똑같아. 네, 채널 똑같아요. 고객 채널 똑같아요. 근데 고객 관계에 뭐가 있어요? 고객 관계에 수익 모델이 여기 들어가네. 수익 모델. 어떻게 수익 모델로 해서 돈을 벌 건지. 그리고 핵심 파트너가 저쪽 끝에 있었죠. 핵심 파트너에 뭐가 있어요? 고객 문제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핵심 자원 쪽에 핵심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활동 쪽에 솔루션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쪽에 손익 분석 계획이 나오고, 손익 구조 쪽에 3년간 손익 계획이 나와요. 이게 린보드야.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에어비앤비도 보이고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사업 1년의 과정 10억을 다 해서 만든다 기능 확률에서 두 번째는 이 1년의 과정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정인 보드. 이런 거 검색할 때 약간 불안해요. 이상한 키워드 자동 완성 나올까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이 모델은 여기 조성주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한양대 MBA 이제 졸업반인데 1번에서 9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7, 8, 9는 오늘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고객을 정의해야 되겠죠. 내가 사업하는데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업 방향이 뒤죽박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중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점 고객이 누구인지, 이게 딱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뭔가 해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고객 문제가 되는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고유 가치 제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뭐 약간 이런 가치를 제안을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던지는 핵심 멘트. 네 번째는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당신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낼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수익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채널이에요. 내가 모델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팔 건지, 이 고객분들에게. 그러한 정의까지 내리는 게 정말 약식의 린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갖고 하나 예시를 해갖고 저랑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자님께서 아이템을 콘돔으로 해주셨어요. 이 콘돔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뭐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노콘 문화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대상 고객, 사실 뭐 명확하죠.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다. 아직. 이 중에서 뭔가 최우선 거점 고객은 활발한 나이, 연령대 불문하고 활발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명확하죠. 콘돔을 하면 피임에는 도움이 되는데 느낌이 좀 덜한 거죠. 느낌이 덜한. 그게 고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느낌이 덜하니까 착용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피임 문제가 생겨. 약간 이런 이슈들. 그러다가 좀 빨리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네, 그 친구 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좀 이거 약간 아플 수 있지 않나요? 여성분한테, 전 굉장히 이제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죠, 마찰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덜하고 아플 수 있다. 이게 고객이 갖고 있는 되게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지식은 아닌데요. 좀 이렇게 얇고 뭔가. 잠시만요. 예제가 이런 걸 교육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인학습자니까 상관없죠? 예. 머리엔 팍팍 들어오네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그래도 있는 그런 뭐 향도 있고 이런 콘돔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서 구매를 하거나 뭐 이런 사이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구매를 안 해봤는데 착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일반적인 그 시중에서 파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파는 착용을 한다 등의 해결 방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착용을 하면서 느낌이 좋은 콘돔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걱정 말고 끼고 하세요. 약간 용어가 그러니까 착용하고 하세요. 기분 좋게 안전한 피임을 할 수 있는 콘돔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가치를 할 수 있겠고, 우리 솔루션은 느낌이 더 좋아요. 안 낄 때보다 이거를 착용했을 때가 느낌이 더 좋다면 이거면 뭔가 가치가 있죠. 저부터가 지금 느껴져요. 그리고 여성 건강에도 나쁘지 않다. 건강에도 나쁘지 않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피임의 기능을, 이게 본질인 거죠.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콘돔이라면은 구매하실 건가요?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수익 모델은 좀 명확하죠. 판매 수익이겠죠. 또는 이제 나는 이거를 판매 채널로 이어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내가 이걸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특허를 통해서 특허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채널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올리브영 이런 데서도 저는 콘돔을 좀 누가 봤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네. 정말 짧게 콘돔 관련해서 링캔버스를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뭐 대상 고객부터 채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해보고 나면은 누군가에게 나 콘돔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링캔버스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우리 걸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기업은 림보드의 기능을 시장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림보드와 어울리는 제가 명언을 하나 드릴까 해요. 느려도 괜찮다. 방향만 올바르다면. 하여튼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르게 아이디어를 잡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거. 거기에 이 림보드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 잡수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낳고 싶지는 않다. 아직 우리가 뭔지 이게 고객 문제가. 자, 아주 뜻밖의 테마를 가지고 림보드를 설명해 줬네요. 이 유튜버가. 지금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링캔버스하고 림보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링캔버스는 처음에 여기도 그런 표현을 했죠. 림보드는 천천히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내가 직접 검증을 해보도록 만드는 게 림보드고요. 링캔버스는 뭐냐면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고객들한테 물어봐서 이 내용이면은 사업이 되겠냐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링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링캔버스는 더 나가서는 소비용으로, 작은 비용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검증을,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면서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린 캔버스라고 보시면, 린 보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획일화시키는, 그러니까 틀에 넣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글로 쓰다 보면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이지가 않을 수 있어.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있어서.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이런 틀이라든가 아니면 글로 쓰다 보면 어떤 게 생겨요? 예,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오류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림보드고, 그럼 림보드는 뭐냐? 림보드는 지금 보세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링캔버스는 보세요. 사업은 몇 가지죠? 고객 세분화, 고객 객체 제한, 그리고 그 가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유통 라인을 쓰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 뭐고, 그리고 파트너가 누구고, 핵심 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뭐예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비용 구조나 수익 구조는 뭐예요? 사업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림캔버스는 결국은 림보드는 요 네 가지 세분화, 가치 제한, 고객 채널, 고객 관계, 요 네 가지를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늘려놓은 거예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한 장에. 아시겠죠? 그게 바로 린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린보드. 린보드는 다시 한번 뭐다? 내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 다시 한번 린캔버스는 사업 말고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림보드는 사업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업 모델 자체를. 아시겠죠? 그게 림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상 고객. 대상 고객. 그러니까 목표 고객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목표 고객을 잡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목표 고객이 어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뭘까? 괴로워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안하는 거. 그 가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구호, 구체적인 구호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객 구호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고객한테 뭔가 좋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내용이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예, 솔루션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솔루션을 만들었으면 이 솔루션은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예요? 제품의 마진을 챙겨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팔아가지고 특허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채널이에요. 채널. 예, 채널은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건을 누구를 통해서 팔 것인지, 온라인으로 팔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팔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은 림캔버스랑은 다른 내용이라고 봐도 돼요. 예, 이게 린보드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일곱 번째, 1, 2, 3, 4, 5, 6, 7, 7이 없네?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맞네. 왜 8이 이렇게 났지? 그리고는 뭐가 있어요? 핵심 지표와, 그리고, 이쪽이 7이구나. 7은 손익분기 계획은, 요거는 이제 계획이에요. 진짜.
5, 6, 7, 그 다음에 8, 그 다음 마지막에 핵심 지표. 이게 목표라고 하면 돼요. 목표. 9가 목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목표. 그래서 목표는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객, 회원 가입 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핵심 지표들을 정해서 그 지표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 예, 이게 바로 림보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 림보드, 이제 림보드 한번 쳐볼게요. 다른 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링캔버스와 림보드 다른 점이에요. 네, 요걸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너무 세다. 너무 긴 거는 보면 안 되죠. 다시 검색. 짧은 거. 오, 다 이렇게 길어. 다 린스타트업으로만 또 표현을 해놨네요. 린보드가 없고. 림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못생긴 이미지 하나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0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수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2번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3번. 죄송합니다. 림보드, 림보드, 림보드.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림보드와 차이점, 링캔버스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린스타트업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린스타트업은 고객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린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저희가 간단한 구조도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린스타트업은 무언가를 만들고 이것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한 후 이 내용을 학습해서 다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이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제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MVP를 제작한다고 표현합니다. MVP는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건만을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MVP를 제작하고 나면 이 MVP를 고객들에게 노출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엔 고객들의 반응을 데이터의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가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다시 한번 판단한 뒤에 이를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피보팅 작업을 진행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다시 한번 MVP를 제작을 하고 다시 한번 고객에게 이것을 노출하고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보팅을 진행하는 이 린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고객과의 핏을 맞추고 우리 고객들이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한 걸음 한 걸음 구축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린 스타트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만들고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기능으로 제작된 MVP를 제작을 하고 이 MVP를 소비자에게 노출을 함으로써 고객들을 우리의 사이트 MVP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고객들에게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린 스타트업은 핵심이 뭐예요? 가설. 이게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린 캔버스예요. 아시겠죠?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MVP를 만들고 그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 소비자, 목표 고객에게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해요? 플러스 유입을 시키는 거죠. 관심을 갖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번째로 뭐래요? 고객 검증 및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게 결국은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제품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일단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팔뚝살을 빼고 싶지만 운동이 귀찮은 여성분들이 믿을 만한 회사에서 제작한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를 만나게 된다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가설이 설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해당 기업은 간단한 방법으로 MVP를 제작하고 시장성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인 약 50만 원 정도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제품을 시장에 가서 원단의 박음질만 진행한 채로 팔뚝살 다이어트의 기본 시제품을 완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품들을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세웠던 가설 중에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믿을 만한 회사로 우리 회사를 인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라는 브랜드 대상을 하나 수상을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고객들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신뢰성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MVP를 바탕으로 이 기업은 소비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는 자사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고객들을 해당 판매 페이지로 유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픈마켓의 판매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소셜 커머스에 등록을 하고 자, 고객들에게 블로그 컨텐츠를 노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내용들을 구축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만나는 채널로는 페이스북을 선택하고 페이스북 컨텐츠를 제작해서 우리들의 타겟 고객들에게 해당 컨텐츠를 노출하는 광고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페이스북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타겟 고객들을 설정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러한 컨텐츠를 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실제로 얼마나 구매를 하는가, 이 기업 같은 경우 핵심 지표를 고객들의 구매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피보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실제 지표를 볼까요? 초기 2주간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린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심 지표가 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핵심 지표. 여기서 핵심 지표는 고객 유입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그런 약 5만 원의 페이스북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했는데 이 기업에는 순이익이 약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만 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를 봤는데요. 우리가 세운 가설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데이터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보팅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한 번에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피보팅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고객에 대한 가설을 바꿔봅니다. 그렇다면 뷰티에 조금 더 예민한 20대 여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광고를 뿌려본다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보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20대 고객은 왜 이 제품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20대는 구매력이 조금 작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고 잘 알려진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새로운 피보팅 방향을 한번 설정해 봅니다. 구매력이 높고 더 바쁜 30대 직장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번 광고를 뿌려보고 광고 채널도 다변화하는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보면 어떨까?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이 기업이 흑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기업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면 스타트업이 한 고비를 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조를 찾으셨다면 다음 스텝에서 마케팅 비용만 확대를 하고 보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이 컨텐츠를 노출한다면 그 수익 금액도 점차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뒤쪽 마케팅에서 설명하게 될 CAC보다 LTV가 높은 지점을 이 포인트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초기 단계 혹은 서비스 런칭 이전 단계부터 고객들을 만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린 스타트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린 스타트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린 스타트업을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자원이 한정된 스타트업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에 원하는 고객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린 스타트업을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래도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과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신 좋은 그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린 스타트업은 뭐다? 맞습니다. 고객한테 내 아이디어 제품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MVP라는 걸 만들어서 대신 가설도 세워야죠. 20대 고객, 아까 여기는 거죠. 20대 고객은 뭐 예를 들면 팔뚝살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런 제품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안 팔린다면 제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가설의 변경이에요. 피봇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피봇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광고를 해보고 그 광고 타겟도 안 맞으면 또 고객을 또 바꾼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바꿔서 MVP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노출하고 피드백이 안 좋으면, 피드백은 뭐예요? 핵심 지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이 안 좋으면 다시 비즈니스 모델 린 캔버스를 바꾸고, 그게 고객이 됐든 뭐가 됐든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제품을 바꿔도 되고 고객 가치 제한을 바꿔도 되고 바꿔서 다시 MVP를 만들고, 아니면 MVP는 그대로 두더라도 고객만 바꿔서 다시 마케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여기를 바꾼 거예요. 이거만 바꾼 거예요. 채널만 계속 바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바꿨어요? 그 채널과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하고 고객은 20대로 했다가 다음엔 블로그로 해서 30대로 했다가, 그죠? 계속 바꾸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20대로 바꿨다 30대부터 돈이 됐어요. 근데 페이스북으로 하다가 뭘로? 채널은 블로그로 바꾼 거죠. 아, 고객 관계는, 그쵸? 고객 관계를 바꾼 거네요.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바꾼 걸로 성공을 하니까 이쪽에 대한 걸 더 늘리고 코스트를 더 늘리고 그러고다 보니까 수익이 더 늘어났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고객에게 검증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린 스타트업을 요약을 해 봤어요. 예,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이제 블루오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